안녕하십니까. 9번철입니다. 경인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중파를 통해 제 양자 기술과 양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역시 드렸더니 굉장히 좀 힘들다고 그래요. 당연히 뭐 기존의 유튜브들을 통해서 양자 기술을 접한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양자 기술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머릿속에 양자 기술은 참 뭐지? 힘들어. 이해하기 힘들어. 또는 뭐 특정한 사람들의 뭐 영역이야. 뭐 이런 아주 다가가기 힘들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양자 기술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뭐 사기꾼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양자 역학을 전공하는 우리 양자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양자 기술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해한다는 사람들은 저도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양자 기술이 뭐지? 뭐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아이고 교수님이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대. 이해하지 못한대. 뭐 이런 전제적인 그 어떤 선입관념을 심어준 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양자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이런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 뭐랄까 블랙 코드라고 그럴까? 그런 코드를 빨리 제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양자 기술에 대한 원리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많이 이제 접했으니까 양자 기술을 그럼 어디에 응용되고 응용되면은 그것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이냐 또 그 품질이나 기능이나 성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모든 분들에게 양자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지금 즉 제품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먼저 저와 전처의 애처 전공과 관련 있는 정보통신기기 즉 그중에서도 이 핸드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양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하는 그런 또 한번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자 기술 중에 넘버원이 양자 컴퓨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사실은 국가 전략 사업이죠. 이게 뭐 1, 2년 안에 또는 뭐 몇 천억, 몇 조 이 정도만 가지고 개발할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수십 년 또는 수십 조의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자,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 수익과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또는 기관은 국가밖에 없으니까 양자 컴퓨터는 역시 국가의 전략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양자 컴퓨터의 성능, 그 기능상 또 이제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만 갖고 있는 국가의 차이를 보면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는 국가는 그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체 국가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북한은 양자 기술이 없고 우리나라만 양자 컴퓨터가 개발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 보호 체계는 그냥 뭐 빈집이나 뭐랄까 문이 열려 있는 집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국가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닭이냐 달걀이냐 뭐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상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개발을 하겠고 또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양자 정보 보호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망으로 되어 있는 정보 체계 현재와 지금 우리의 정보 체계죠. 은행 시스템, 국가의 어떤 안보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디지털 시스템에 의한 정보 체계입니다. 정보 보호 체계입니다. 이 정보 보호 체계는 그 케이스가 정보의 그 케이스가 암호가 그렇다고 해서 뭐 100개가 되질 리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그걸 외우거나 기록해 두었을 때 그 암호를 뭐라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힘드니까 뭐 최소한 뭐 20개라고 된다고 그래요. 뭐 A, B, C, D 또는 뭐 특수문자, 대문자, 숫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20개 정도 되는 길이의 암호가 있다 그러면 그 케이스를 다 계산을 하면 뭐 조 단위가 된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는 그 조 단위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해킹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는 암호인 경우에는 9,999개 아닙니까? 그렇죠? 9999. 0서부터 케이스가 999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그 케이스를 가지고서는 이제 계산하고 그 해킹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그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단시간 안에 이제 해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도 해킹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양자 정보 보호 기술입니다. 양자 정보 보호 기술.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저나 사용하는 이 핸드폰이 만일에 이제 그 공개 와이파이에 이제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면 솔직히 나의 정보, 이 핸드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주민증이나 또는 뭐 어떤 여권의 그 어떤 번호, 심지어는 뭐 저기 뭐죠? 그 신용카드까지 다 찍어 갖고 다니잖아요. 잃어버리면 다시 복구시키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핸드폰 안에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공용 와이파이 접속이 되면 혹시나 내 모든 정보가 또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이상한 그 메시지나 앱이나 이런 걸 눌렀을 경우 그 안에 소프트 프로그램이 깔리면 전부 다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이제 뺏기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정보 처리를 얼만큼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도 관심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보 보호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기술에서도 과연 이 통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다행히 양자 기술이 갖고 있는 근본 원리인 이 중첩과 그 다음에 이 얽힘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 이것은 이 정보 통신에 굉장히 아주 적합한 원리에 속합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 양자 정보 기술이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통신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정보 보호 기술은 말하자면 이게 순수한 양자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초기의 양자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보 보호 기술에서 사용하는 이 정보 보호 기술. 지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이제 패킷으로 전달이 되고 누군가는 그 패킷 안에 있는 주소를 복제해 가지고 그 주소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빠질 수 있도록 중간에 저쪽한테 도달은 막는 게 아니고 저쪽도 가고, 그러니까 수신자한테도 가고 나한테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복제하는 거죠. 복제하는 기술이죠. 그러다면은 송신자는 이게 해킹 당하는지도 모르고 수신자도 해킹 당한지도 모르고 이제 통신을 하면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정보 보호 기술에서는 이제 이 얽힘이라고 하는 또는 중첩이라고 하는 이 양자적 특징, 즉 그것의 근본인 전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의 전자, 이걸 우리가 양자라고 하지 않아요? 양자는 뭐 똑같은 입자의 성질이 아니고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로까지 만일에 어떤 입자를 쪼갠다면 그 입자는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란 특징을. 그래서 이 쪼개진 두 입자가 어떤 그 공간에 있든 간에 동시성을 가진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징에 가지고 있는 입자가 만일에 통신에 사용이 된다면, 소위 말해서 하나의 입자, 전자를 쪼개는 기술이 이제 뭐 만들어져서 그 기술을 통신 방식에 쓰고 그것을 패켓에 전송할 때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 송신하는 입장에서는 보내고, 만일에 그 통신하는 입장을 누군가가 그것을 카피를 하든 건들든 어떤 뭐 해킹을 하든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 쌍으로 되어 있는 입자의 결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통신이 해킹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 기술을 이용한 정보 보호 기술입니다. 얽힘에 관한 한 특징을 가지고 이 정보 보호 기술에 이용하는 것이죠. 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입자, 그게 전자든 어떤 형태든 간에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용으로 두 개로 쪼갠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이제 기본 단위의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 쪼갤 수 있는 양은 뭐 무한대일 거 아니에요. 거의 통신 패켓만큼 뭐 쪼갤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경우, 카피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접촉을 해서 상호작용에 반응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이쪽에 변화를 가져올 때 또 다른 쪽에서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의 작용을 만일에 이쪽에서 해커가 똑같은 만일에 이제 이쪽에 카피가 될 만한 것을 만들 수도 없는 거지만,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이라고 예측을 해봐요. 이 플러스가 보내는 이 정보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 마이너스가 이쪽에와 연결이 돼가지고, 해커와 연결이 돼가지고 정보가 이쪽으로 패키지를 간다고 한다면, 저쪽에 수신 측에 있는 마이너스는 결이 깨지는 거죠. 애초에 이쪽에 플러스에 형질되어 있는 것과 결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에 이제 해커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통신을 해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컴퓨터, 슈퍼컴퓨터 또는 양자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거나 아니면 통신을 해킹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소위 시스템을 접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있어도 양자 정보 보호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나 시스템은 해킹할 수 없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만일 사용하는 이런 통신 장치, 설령 비화 장치일지라도 그건 뭐 해킹에 얼마든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쌍으로 되어 있는 양자의 이 결을 깬다면, 해커에 의해서 간섭이 된다면 이 결이 깨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양자 간의 통신에 해커가 침입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양자 기술을 이용하여, 즉 양자의 그 기본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핸드폰도 양자 기술 핸드폰이 나오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보 해킹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자면 어떤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양자 기술이 적용이 될 거냐,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양자 기술을 우리 실생활에 좀 친근감 있게 적용하는
시대적인 변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